네, 안녕하셨어요? 정신분석의 뜰 방문해 주실 여러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크라 강의 세미나 7 제4장 다스팅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도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사물로 되어 있는데 사물은 디자허라고 얘기했죠. 다스팅은 대상으로서의 사물입니다. 인간의 그 궁극적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사물, 그것을 다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현실원칙의 역설이에요. 현실원칙은 주체의 욕망을 현실의 규범하에 가두는 한편 부적합의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주체의 욕망이 현실원칙을 넘어서게 만든다. 예, 주체의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을 현실 원칙에 맞게 발현하게 만드는 게 현실 원칙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부적합이 있어요. 불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의 욕망이 현실 원칙을 넘어가게 또 추동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현실 원칙이에요. 이런 역설적인 그런 위상을 가진 게 현실 원칙입니다. 이 점이 현실 원칙이 항상 패배하는 지점이에요. 왜? 주체에게 부적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여백에서만 자신을 확인한다. 네, 여백이라는 거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미끄러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적합, 미끄러짐. 네, 만족에서 미끄러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현실 원칙이 한편으로는 욕망을 현실의 규범에 가두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그 규범에 맞게 주체의 욕망을 펼치게 만들지만 또 한편은 주체에게 이 여백을 주기 때문에 패배를 주기 때문에 부적합을 주기 때문에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을 현실 원칙을 넘어서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노테슬레벤이라는 건 삶의 절대적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needs라는 거는 삶의 필수적 욕구예요. 먹는 거, 자는 거, 쓰는 거, 다니는 거, 뭐 그런 이 생존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인 욕구를 needs라고 그래요. 잠자는 거 이런 거, 씻는 거. 근데 노테슬레벤은 이건 무의식적인 절대 필요예요. 삶의 절대적 필요 이건 무의식적인 욕망, 무의식적인 욕구, 무의식적인 필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 필요라는 말을 썼어요. 삶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필수적 욕구로서의 needs와 삶의 비상사태, emergency예요. 요구로서의 노테슬레벤의 차이,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테슬레벤은 2차 과정 수준에서 개입하지만 담론을 통한 구체적이고 긍정적이고 특수한 깊이에 의해서 교정 과정을 거친다. 이 노테슬레벤이 무의식의 그 욕망인데 이게 왜 2차 과정 수준에 개입할까요? 네, 우리는 무의식의 욕망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의식의 욕망을 알기 위해서는 담론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긍정적이고 특수한 깊이에 의해서 이 노테슬레벤이 밝혀져야 돼요. 깊이에 의해서 밝혀져야 돼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2차 과정 수준에서 노테슬레벤은 구체화된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은 유기체가 보존하는 양인 quantity n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개입한다. quantity n은 이건 현실 원칙에 종속되는 쾌락의 양이에요. 그냥 Q, 양이라는 것은 그 쾌락 원칙에 있어서의 그 쾌락의 양을 말하는 것이고 이 개입은 2차 프로세스 수준이다 그랬어요. 노테슬레벤이 개입하는 수준은 2차 프로세스, 즉 2차 과정이다. 근데 그것은 담론을 통한 기표에 의해서 교정 과정을 거친다. 교정 과정. 야, 이 교정 과정을 거친다는 게 중요해요. 노테슬레벤이 액면 그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담론을 통해서 깊이에 의한 교정 과정을 거쳐서 2차 프로세스 수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실현됐을 때, 현실 원칙 수준에서 실현됐을 때 느끼는 쾌락, 그걸 잉여 희열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quantity n이에요. 이게. 현실 원리는 주체를 현실에서 격리시키는 기능을 한다. 아까 현실 원칙의 역설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적합, 이 미끄러짐을 만들기 때문에
주체를 현실에서 격리시키는 기능을 해요. 현실에 만족 못한다는 것이죠. 현실에서 만족 못한다. 그 다음 생물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즉 살아있는 존재의 구조가 항상성 과정, 즉 현실로부터 고립되는 과정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왜 현실로부터 고립될까요? 왜 현실로부터 고립될까요? 아까 현실 원칙의 기능이 뭐라고 했죠? 미끄러짐을 준다고 그랬어요. 미끄러짐을 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적합의 문제, 이것 때문에 주체를 현실로부터 고립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생물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생물학은 만족을 추구하고 만족을 달성할 때 더 추진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 만족이 배제될 때 또는 만족이 지연되거나 만족이 방해를 받을 때 그때는 주체는 현실로부터 고립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체가 현실의 또 다른 기능인 결여를 느끼게 만드는, 부적합을 느끼게 만드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욕망을 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현실로부터 고립되는 과정에 지배된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이건. 담론의 개입을 배제하고는 현실의 양적 요소도 질적 요소도 2차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보세요. 담론의 개입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긍정적이고 특수한 기표, 이 기표를 내가 얻어야만이 현실의 양적 요소든 질적 요소든 2차 과정 속에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2차 과정에 개입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현실 속에서 실현된다는 얘기죠. 이 욕망이 실현된다는 얘기죠. 퀀티티 Q는 쾌락 원칙에서의 쾌락의 양과 관련이 있고 신경계가 외부로부터 수렴하는 쾌락의 양과 관련된다. 이 신경계가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쾌락의 양, 그게 Q죠. 이게 Q예요. 그 QN이라는 거. 이건 현실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이건 현실 원칙의 하에서 주체가 욕망을 실현하는 쾌락과 관련되는 거예요. 엔트브로프, 과학적 심리학 초고라는 프로이드의 그 논문이죠. 엔트브로프는 유기체가 외부 세계와 마찬가지로 외부에 남아있는 것과 관련된 신경장치 이론이다. Q가 QN으로 변환되는 과정에 담론 과정에 개입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엔트브로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이 프로이드의 그 과학적 심리학 초고 이 논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죠. 유기체가 신경계가 아니에요. 신경체계가 아니라 전인적인 유기체가 외부 세계와 마찬가지로 또 외부에 남아있는 것과 관련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부 세계와만 관련하는 게 아니라 외부 세계에 남아있는 거, 이게 다스팅이에요. 이게. 외부 세계에 남아있는 거. 외부 세계에 있는데 외부 세계에 남아있는 거. 나의 내부 세계에 있는데 내부에 있지 않은 거. 이게 다스팅이라는 거예요. 그 다스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노데스 레벤을 개입시켜야 돼요. 이 2차 과정에. 노데스 레벤, 현실 수준의 노데스 레벤, 삶의 절대적 욕망을 개입시켜야 되는데 그 개입시키는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담론 과정이죠. 담론 과정이 개입해야 노데스 레벤이 2차 과정에 진입할 수 있어요. 2차 과정에 진입한다는 얘기는 노데스 레벤이 현실 원칙 속에 실현된다는 얘기겠죠.
자, 프로이드는 쾌락의 질에 있어서도 감각기관이 일반적으로 소화기나 충격 흡수기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걸음망, 이게 이렇게 걸르는 체죠. 걸음망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즉 쾌락의 양을 조절할 뿐 아니라 쾌락의 종류와 그 질도 조절하고 걸러내는 망의 역할을 한다. 뭐가? 이 감각기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감각기관이. 감각기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외부 세계의 어떤 그 자극들, 외부 세계의 어떤 쾌락이나 불쾌 자극들을 소화시키거나 흡수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걸러서 소화시키고 걸러서 흡수한다는 것이죠. 예,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양뿐 아니라 그 질과 종류. 예. A라는 사람에게는 그 외부 세계에서 나에게 그 접수된 그 쾌락이 굉장히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 쾌락이에요. 그래서 걸름망에 거의 뭐 100% 통과되어 버렸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그 쾌락이 별로 그 낭낭치가 않아요. 그래서 50%만 체질해서 거르는 것이죠. 예, 주체에 따라 달라요. 외부 세계의 주관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외부 세계의 주관화. 외부 세계의 주관화. 어떤 것이 체질되고 걸러내어지고 현실이 적어도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의해서만 근본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어떤 외부의 것이 체질되고 걸러지는 것은 적어도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자율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에 의해서 선택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인간은 선택된 현실의 일부를 다룹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을 갖다가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같이 판단하는데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의 기억이라는 측면에 주관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C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의 니은이라는 측면을 주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A를 같이 똑같은 A를 보는데 B가 본 A와 C가 본 A는 같을 수가 없겠죠. 이게 외부 세계의 주관화예요. 인간은 선택된 현실의 일부만 다루는 거예요.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 되는 거죠. 즉 감각기관은 현실, 외부 세계를 체질하고 걸러내서 선택적으로 주체와 관계하게 만들어요. 현실과 관계하게 만들어요. 주체와 현실의 관계를 체질을 통해서 걸름망을 통해서 주관화시킨다. 이게 감각기관이 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고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외부 현실을 감각하는 기관도 긍정적이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기표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인간은 기표에 종속된 존재입니다. 감각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감각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기표에 종속된 존재예요. 기호의 역할, 외부 세계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넌지시 이렇게 알리는 게 기호의 역할이에요. 그 외부 세계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식에게 알리는 기능을 하는 거. 외부 세계, 현실 원칙을 넘어서는 외부 세계에 어떤 그 다스팅이 있다는 사실을 주체에게 알리는 기능을 한다. 이게 기호의 역할이에요. 의식은 외부 세계와 타협하는 기관이며, 그렇죠. 외부 세계에 적응하고 외부 세계를 자기에게 조절하고. 예. 의식을 다루는 일반 심리학은 매우 복잡하고 특정 기원을 매우 정확하게 유기적으로 결정하는 솔루션의 개요를 설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심리학은 그 의식을 다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특정 기원을 매우 정확하게 유기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솔루션의 개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의식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원칙적으로 무작위 사건과 우연한 만남으로 구성된 외부 세계와 마주한 유기체의 행운의 만남을 나타내는 종류는 케이오스다. 혼돈이다. 이것이 내가 외부 현실에서 만나고자 했던 바로 그것인가. 정신분석은 언어와 구조를 다루는 학문이다. 예. 일반 심리학은 그냥 무작위 사건, 예, 그냥 당면하는 무작위 사건, 우연한 만남, 이런 것으로 구성된 외부 세계와 적응하고 그걸 나에게 조절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대부분의 그 초점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그 혼돈이 있어요. 이 혼돈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그 감정의 혼돈일 수 있고 생각의 혼돈일 수가 있어요. 생각도 혼돈되고 감정도 혼돈되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이제 일반 심리학이에요. 근데 프로이드가 외부 현실에서 만나고자 했던 그게 바로 그것인가? 그건 아니란 얘기죠. 정신분석은 언어와 구조를 다루는 학문이다. 예, 무의식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한 열에는 쾌락 원칙이 있고 한 열에는 현실 원칙이 있습니다. 무의식적 활동은 쾌락 원칙의 편입니다. 네, 무의식의 활동은 쾌락 원칙의 편이에요. 현실 원리는 의식적이 됐든 전의식적이 됐든 어떤 경우든 추론 가능한 담화의 순서로 존재하고 전의식으로부터 접근 가능한 것을 지배한다. 예. 그래서 현실 원칙의 욕망이 2차 과정, 즉 의식 과정으로 넘어올 때는 반드시 이 추론 가능한 담화의 순서가 존재하게 돼요. 여기에 그 사이에. 예. 이거를 거치지 않고는 의식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의식화. 이 담론 과정을 통해서 어떤 언어를 만나야 될까요? 어떤 언어를 만나야 될까요?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특수한 기표. 이 기표. 이거를 만나야 돼요. 이걸 갖다가 만나야 뭐가 이루어지느냐? 전 의식으로의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프로이드가 강조하듯이 쾌락 원리가 지배하는 만큼 사고 과정은 무의식적이다. 사고 과정은 2차 과정이고 의식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고 과정이 왜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일까요? 쾌락 원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현실 원리도 쾌락 원리의 일부분이에요. 의식 과정도 무의식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프로이드의 설명이에요. 의식 과정 따로, 무의식 과정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식 과정 역시 무의식 과정의 연장선상이 있다. 결국 의식 과정도 무의식 과정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죠. 그것들은 언어화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의식의 이용이 가능하고, 그렇죠. 상징화되고 그 언어화되고 상징화되고 그 의식화되는 범위까지만 의식의 이용이 가능해요. 합리적 설명은 그것들을 현실 원리의 범위 내로 끊임없이 깨어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데 관심을 두는 의식의 범위 내로 가져온다. 무의식의 욕망이 상징화되고 언어화되고 의식화돼야 깨어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데 관심을 둘 수가 있겠죠. 예. 가장 불안정한 방식으로 주체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자신의 생각에 서로 맞물리게 되는 전략. 가장 수수께끼 같은 방법으로 등장하는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데 성공한다. 가장 수수께끼 같은 방법으로 등장하는 아이디어. 네. 이게 무의식의 욕망입니다. 가장 수수께끼 같은 방법으로 등장하는 아이디어, 무의식의 욕망. 이걸 파악하는 데 성공한다. 특히 증상의 해석을 통해서. 그것들을 말하고 표현해야 할 필요성은 그것들 안에 종종 인위적 질서를 도입한다. 인위적 질서, 기표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위적인 무의식적 질서의 진정한 원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질서의 인위적인 무의식적인 질서라는 건 뭐예요? 억압된 무의식적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무의식적 질서 아니에요. 이것의 진정한 원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이건 확인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표에 담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담론이 필요하고 Vorstellungs Repräsentanz 무의식적 진실을 드러낼 만한 기표가 필요한 것이에요. 왜? 이 진정한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표밖에 없어요. 오로지 기표. 오로지 기표밖에는 무의식적 진실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감정 가지고 어림없어요. 이미지 가지고 어림없어요. 생각의 과정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발견될 수 있다. 아까 의식 과정은 무의식 과정의 연장선상이라고 그랬죠. 지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현실에 대한 접근이 길을 찾는 사고 과정, 장치의 투자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데스 레벨을 의미한다. 사고 과정의 장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데스 레벨. 현실에 대한 접근이 길을 찾는 사고 과정. 현실에 대한 접근이 길을 찾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노데스 레벨의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죠. 예. 이는 말의 기술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관계가 말해지는 한에서만 말의 움직임인 베베궁이 있기 때문이다. 예, 행동만 움직임이 아니에요. 말의 움직임, 이게 베베궁이에요. 이게 담론이죠, 담론. 이게 담론이에요. 이 노데스 레벨이 무의식 수준에서 무엇보다도 말의 운동을 통해 자체를 방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긴장을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말의 움직임, 행위를 한다. 예, 액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이죠. 말의 운동. 말의 운동이 일어날 때 노데스 레벨의 정체가 어느 정도 밝혀지는 것이죠. 이 말의 움직임이 있을 때. 이 무의식의 노데스 레벨. 이것이 무의식의 노데스 레벨이 무의식의 노데스 레벨. 이것이 정체가 어느 정도 밝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만약에 이 말의 움직임을 통해서 노데스 레벨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면 무의식적 긴장 수준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한 양이 55페이지에서 58페이지 한 중간 정도까지가 됩니다. 예, 오늘도 부족한 설명 들어주시냐고 감사드리고 또 내일 지젝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